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산 시약 및 키트에 대한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키트를 수입하는 한 유럽 국가에서 반드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표시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나라 제품을 써봤지만 분량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모든 생산 물량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4일 국내 진단키트 수출기업 관계자는 현재까지 독일과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 10개국 정도에서 진단키트 요청 연락이 왔다며 어떤 국가는 다른 나라의 제품 품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며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식을 꼭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한국에 진단키트를 수입한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루마니아가 2만 개, 콜롬비아가 5만 개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제 중남미를 포함해 전 세계 나라들이 한국의 진단키트를 신뢰하며 다급히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CBS는 한국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교과서를 보여주고 있다며 3월 23일 한국은 64명의 환자 수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하루 만에 8,500명이 넘게 증가한 미국은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CBS는 6억 명의 국민을 끌고 가거나 집에 가두는 락다운을 수행한 중국과 달리 한국은 락다운 없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일요일부터는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유럽발 입국자에게 그 막대한 검사 능력으로 다시 퍼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미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국을 보라며 유럽과 미국은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콧 고들리브 미국 FDA 전 국장은 우리가 한국 같은 결과를 얻을 기회는 놓쳤더라도 한국의 방법은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 똑똑하고 공격적인 공중보건으로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WHO는 이미 대응이 모범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고 한국을 많은 국가들에게 모델로 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WHO는 긴급 방안에 서울 의료원을 찾아 진료 시스템과 데이터 관리를 집중 살펴보며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WHO 자문위원들은 신뢰도 높은 한국의 대응 시스템과 데이터를 직접 보고 듣고 싶어 했다고 했고 서울의료원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충실히 전달해 세계 방역체계 구축과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WHO는 환자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중국과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많아 일반화하기 어려워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면서 한국이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3일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지원 로봇까지 선보였습니다. 서울시 디지털재단은 서울의료원의 발열감지, 운송, 살균 소독 등을 담당하는 3종 로봇을 각각 2대씩 지원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운반 로봇은 위험한 물질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의료 폐기물들을 운반해주고 살균 로봇은 구석구석을 소독해서 30초 만에 위험인자를 99%까지 없앨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로봇은 앞으로 의료시설 외에도 공공기관과 각 지자체에 잇따라 투입하면서 효율적인 작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병상관리뿐만 아니라 로봇까지 등장시켜 첨단 대한민국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기획 사무총장 에릭 소라임이 올린 한국의 워킹스루 영상에는 놀라운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댓글 중에는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딸이 한국에 유학 중인데 거기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릭 소라임은 따님이 한국에 있다는 걸 기뻐하셔도 된다며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라고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댓글을 단 사람 중에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았는데 왜 미국은 이 같은 검사를 못하냐며 트럼프가 관련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미국인은 미국에서 워킹스루를 하면 문을 여는 데만 $50를 지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대부분의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 미국에서도 검사가 무료라고 같은 혜택을 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미국 TV 드라마 워킹데드에 출연한 다니엘 류먼은 의심돼서 병원을 찾았으나 증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조차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류먼이 받은 병원 진료비 영수증에는 $9,116가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1,145만원이나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원은 중증, 고령, 최근에 중국이나 이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만 검사하도록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같은 미국의 현실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민낯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학생들이나 교민들은 만약 걸리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기에 불안을 떨며 한국에 오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행 행렬이 폭주하자 최근 한국행 비행기 티켓값이 3배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위기에 대처하면서 완벽한 모델을 전 세계에 제시해줬습니다.
외신들이 지적한 한국 모델의 4가지 놀라운 점은 민주성, 선진 의료, 투명한 정부, 의료보험 제도였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하지 못한 대응책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특별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환상적인 통계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한국의 감염자는 단 4명, 그것도 4명이 모두 해외 유입 사례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 내 감염자는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세계 각국은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한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최근에 2,900만 명의 국민들이 모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한국이 모험을 감행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세계 각국은 우려 반, 기대 반으로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벌써 선거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은 더욱 좋아진 것이죠. 최근에는 한국의 감염 통계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니 지난 29일에는 단 1명의 국내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에도 감염자가 6명 발생했지만 모두 해외 유입으로 한국 내 감염자는 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세계에 알려지자 외신들은 한국의 대단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 내 감염자가 단 1명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놀라운 예를 따르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의 사례가 세계 여러 국가에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그는 K-방역의 기술력이 세계 선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정말 감개무량한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0여 년 전만 해도 많은 수난을 겪었습니다. 열강의 침략도 있었고 자원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부족해 근현대사로 넘어오면서 항상 선진국에 뒤처지는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간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을 모방하며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단 몇십 년 만에 수백 년이 넘는 격차라고 알려진 그 엄청난 간격을 한국이 신속하게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이 선두에 서서 전 세계에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선진적인 K-방역 시스템을 배우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들이 일치단결하여 각고의 노력을 한끝에 보여준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세계 각국이 한국을 언급할 때 한강의 기적뿐만 아니라 K-방역의 기적도 같이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른 국가들에게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의 지상파 방송국 중 하나인 CBS의 지난 5월 1일 기사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의 지도력 부족이 바이러스 확산을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지도자들이 이번 대유행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CBS는 BBC와의 인터뷰를 인용했는데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가 명확하게 조율된 방식으로 협력하지 못했다. 세계 각국은 각기 다른 관점과 전략을 가지고 각기 독자적인 정책을 취해왔고 이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일명 우리가 선진국이라 알고 있었던 국가들이 우왕좌왕할 때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적극적인 테스트와 철저한 시스템으로 바이러스를 추적해서 소멸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K-방역을 공유하기 위해서 광대한 방역 데이터와 물적 교류를 아끼지 않았죠. 만약 처음부터 다른 국가들이 한국처럼 적극적인 방역을 펼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랬으면 아마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펼쳐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시민의식도 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봉쇄 정책이 이번 사태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과 유럽은 스스로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봉쇄 정책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감염자 0명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한국 정부의 뛰어난 대책도 역할을 했지만 한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예전부터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할 생각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인식 속에는 아픈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은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한국의 사례를 보고 깨달은 바가 있는지 점점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조차도 건강에 대한 관념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최근 유럽들을 확인해보면 독일은 최근에 전국에서 대중교통이나 상점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프랑스는 5월 11일 봉쇄 조치를 해제할 예정인데 프랑스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택시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도 대중교통이나 건물 내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보건당국은 지난 5월 1일에 방역 공고사항에 마스크 착용을 추가했습니다. 뉴욕시는 미국 최초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등 안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항공사들도 속속 승무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정부에서 취하는 조치들이지만 그로 인해 미국인과 유럽인들의 마스크에 대한 시각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국가는 체코와 오스트리아입니다. 체코는 한국 정부를 믿고 지난 3월 24일 한국과 체코 직항 노선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역시 항공편 착륙 금지를 5월 22일까지 연장했지만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이륙한 항공기는 5월 1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국가 모두 EU에 속했지만 유럽의 리더라 불리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두 국가는 한국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체코는 3월 18일, 오스트리아는 3월 30일에 이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이죠. 체코와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소속이지만 한국의 저력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낮게 평가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담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적게 테스트를 한 국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테스트 수를 늘리라며 압박했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인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OECD에 따르면 회원국의 평균 테스트 건수는 1000명당 23.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은 1000명당 11.7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2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는 상황이죠. 문제는 일본인데 일본은 현재 테스트 건수가 1000명당 1.8명으로 36개 회원국 중에서 35위에 머무르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진단키트를 지원해줄 생각조차 없었는데 일본 당국은 만약 한국이 진단키트를 지원한다면 먼저 일본의 국립연구소에서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한 성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즉 한국산을 못 믿겠다라는 일본의 의중이 깔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일 요미우리 신문, 교토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산 진단 과정에서 오류가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민간검사회사 보건과학연구소가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137건 중에서 38건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요코하마시에 따르면 임상병리사가 시약 조정에서 검체의 혼합까지 혼자서 담당했으며 소독이나 장갑의 교환 등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런 상황인데 도리어 한국을 검증하겠다고 엄포를 놓다니 아직까지 일본은 현실 파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경제 상황은 최악입니다. 지난 5월 2일 교토신문에 따르면 상장 기업의 2020년 1분기부터 3분기 순이익 합계가 전년 동기 대비 67.3%가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일본 파산 기업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일본 언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일본에서 파산하는 기업의 수는 1월 달에는 713건, 2월 달에는 634건, 3월 달에는 744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월은 2.7% 증가, 2월은 2.3% 증가였지만 3월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해 14.3%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2월 26일에서 4월 30일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수치만 확인하면 모두 109건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을 때 한국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영국의 아담스 국무상은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현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담스 국무상은 한국이 성공적으로 대응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한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진단키트 수출액은 2억 123만 4천 달러, 수출 물량은 178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월 2,410만 1,000달러 수출액에 비해서 무려 한 달 사이에 약 8배가 뛴 것입니다. 손소독제는 전월 대비 7,755.8%나 증가했고 라텍스 장갑은 전월 대비 7,313.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각종 물품들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46.3%, 라면은 52.3%, 즉석밥은 100.5%, 화장지 원지는 249.3%, 화장지 제품은 122.3%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의 저력을 전 세계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특유의 성실함과 창의력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위기일 때 추락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위기일 때 더욱 빛나는 국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